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댐이 사실은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댐이라면 나머지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삼엽댐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같은 그림을 떠올립니다. 양쯔강을 가로막은 세계 최대의 댐, 저게 터지면 끝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삼엽댐은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안전한 축에 속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이 매일 사진을 찍습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이 정기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전 세계 수리공학자들이 논문을 씁니다. 중국 정부조차 삼엽댐만큼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삼엽댐은 중국에 있는 댐 9만 8천 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만 7,999개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먼저 던지겠습니다. 9만 8천 개. 세계에서 댐을 두 번째로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9,800개입니다. 중국은 그 정확히 10배예요. 그리고 이 9만 7,999개 중에서 오늘 끝까지 따라가 보면 삼엽댐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걸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 뭐가 있고 왜 이렇게 됐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건 댐 하나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실 시공 뉴스라면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이건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시스템을 이겨버린 이야기예요. 뉴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국댐 하면 언제나 삼엽댐입니다. 방류량이 얼마다 수위가 올라갔다 전부 삼엽댐 얘기예요. 그런데 삼엽댐 한 곳을 카메라가 비추는 동안 나머지 9만 7천 개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댐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고 정작 위험한 댐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9만 8천 개가 지금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둘째, 도대체 왜 한 나라에 댐이 9만 8천 개나 생겼는지. 셋째, 그래서 이게 멈출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영원히 못 멈추는 구조인지.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한국 이야기까지 가게 됩니다. 먼저 규모부터 감을 잡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댐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순위를 보겠습니다. 2위가 미국 약 9,800개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1만 개가 안 돼요. 3위 인도가 14억 인구의 약 5,300개. 4위 일본이 약 3,000개입니다. 그 뒤로 브라질, 터키, 프랑스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1위 중국은 9만 8천 개예요. 2위부터 10위까지 모든 나라의 댐을 다 합쳐도 중국 하나를 못 따라갑니다. 전 세계 대형 댐의 절반 이상을 한 나라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숫자냐? 이 9만 8천 개 아래, 그러니까 하류에 사는 사람이 추산 4억 명이 넘습니다. 중국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가 댐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머리 위에 40년 넘은 노후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 집 앞도로 하나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혼자서 고속도로 10개를 동시에 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고속도로 대부분이 40년 전에 포장된 뒤로 한 번도 다시 포장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수리부가 2022년에 낸 전국 수리시설 현황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9만 8천 개 댐 가운데 80% 이상이 1980년대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평균 설계 수명이 50년인데 이미 대부분이 그 수명을 넘겼거나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약 3만 3천 개는 지어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정밀 안전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검사를 통과 못한 게 아니라 검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로 바꿔보겠습니다. 10개 동 중에 3개 동은 입주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소방점검도, 배관점검도, 외벽점검도 단 한 번도 안 받은 겁니다. 어디서 물이 새는지, 어디에 금이 갔는지 관리사무소조차 몰라요. 그 상태로 40년 넘게 사람이 그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인정했어요. 시진핑은 2020년 7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함을 안고 있는 소형 저수지와 댐이 너무 많다.
정확히 몇 개가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공개석상에서 우리는 실태를 모른다고 시인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국 정부가 뭔가를 숨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숨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숨기려면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해요. 그런데 시진핑의 저 발언은 숨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9만 8천 개라는 숫자 앞에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행정 시스템이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조차 못 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의심스럽지 않으십니까?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 나라가 왜 자기 집안에 폭탄이 몇 개 있는지를 못 세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돈 문제 아니냐? 돈을 더 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중국 정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약 150억 달러를 댐 보수에만 쓰겠다고 배정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입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습니다. 돈을 부었으니 해결됐겠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10년 동안 쏟아부은 결과 보수가 끝난 댐이 몇 개일까요? 8,200개입니다. 9만 8천 개 중에 8.4%예요. 나머지 8만 9,800개는 여전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속도를 유지하면 9만 8천 개를 한 바퀴 다 손보는데 1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설계 수명이 50년이에요. 한 바퀴 도는데 120년이 걸리면 먼저 고친 댐은 그 사이에 이미 또 수명이 끝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이건 그것보다 더합니다. 독이 빠지는 속도가 물 붓는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라톤을 뛰는데 결승선이 자꾸 뒤로 도망가는 겁니다. 뛰면 뛸수록 목표가 멀어져요. 집안 곳곳에서 수도관이 동시에 터지고 있는데 부를 수 있는 배관공은 단 한 명뿐인 상황이에요. 그 배관공이 한 군데를 겨우 고치는 사이 다른 세 군데에서 새로운 누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거든요. 중국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한 나라에 댐이 9만 8천 개나 생긴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림입니다. 이 숫자는 자연스럽게 쌓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명령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195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시기, 그리고 이어진 1960년대 문화대 혁명 시기, 이 두 시기에 중국의 댐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은 농업 생산량을 끌어올리겠다며 전국의 모든 현과 인민공사의 댐을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물을 가둬라, 저수지를 확보하라, 농사지을 땅에 최대한 물을 대라. 문제는 이 명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됐느냐입니다. 설계도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지질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이 댐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1년에 얼마나 불어나는지 계산하는 수문학적 분석, 그런 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럼 누가 지었느냐?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 인민공사 소속 농민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동원돼서 흙과 돌과 진흙을 손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콘크리트를 만들 때 물과 시멘트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기본 개념조차 현장엔 없었습니다. 철근으로 보강한다는 건 고려 대상도 아니었어요. 댐에서 물이 넘칠 때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여수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만 만들거나 아예 생략한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축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하나도 제대로 못 세울 수준의 공법입니다. 그 공법으로 높이 수십 미터짜리 댐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만 개를 동시에 지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9만 8천이라는 숫자의 정체입니다. 9만 8천은 성과가 아니었어요. 한 시대의 정치 구호가 콘크리트로 굳어버린 숫자입니다. 누군가의 업적을 증명하려고 마구잡이로 찍어낸 숫자가 7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중국이 댐을 못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속도가
늙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예산 부족도 아니고 정치적 의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9만 8천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만들어낸 수학적 불가능입니다. 누가 지도자로 와도 어떤 체제가 들어서도 이 숫자 앞에서는 무력해요. 끝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처럼 정상에 닿는 순간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결국 이건 부패가 만든 결과도 아니고 무능이 만든 결과도 아닙니다. 70년 전에 한 사람이 내린 하나의 명령이 9만 8천이라는 숫자를 만들었고 그 숫자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 전체의 안전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남긴 9만 8천 개의 댐은 지금 중국 전역의 산과 골짜기에 댐이라는 형태로 묻혀있는 시한 폭탄입니다. 그러면 이 댐들 중 하나가 실제로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가 이미 답을 보여줬거든요. 1975년 8월 8일 새벽 1시 중국 허난성 주마대인시에 있던 판교댐이 무너졌습니다. 그해 여름 태풍 니나가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왔어요. 보통 태풍은 바다를 벗어나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니나는 내륙에 들어와서도 힘을 유지한 채 허난성 상공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비를 쏟았어요. 24시간 동안 내린 비가 1060mm였습니다. 서울에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약 1400mm예요. 서울의 한 해 강수량의 4분의 3이 단 하루 만에 한 지역에 떨어진 겁니다. 판교댐이 설계상 견딜 수 있는 최대치의 3배였습니다. 설계자가 상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이 정확히 3배로 넘어버린 거예요. 댐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1950년대에 흙과 돌로 쌓아올린 댐이 거대한 수압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판교댐 하류에 줄지어 있던 작은 댐 62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위에서 터진 물이 바로 아래 댐을 정면으로 덮치고 그 댐이 또 터지면서 더 큰 물을 아래로 밀어내고 이게 62번 반복된 겁니다. 천리둑도 개미구멍 하나에 무너진다는 말이 있죠. 댐 하나에 구멍이 62개의 도미노가 된 거예요. 총 6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높이 10m, 아파트 3층 높이의 물벽이 시속 50km로 평야를 가로질렀어요. 자동차 속도로 달려오는 3층 높이의 물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30분 만에 반경 수십 킬로미터의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지도에서 마을 자체가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참사에서 진짜 소름 돋는 건 피해 규모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사망자를 2만 6천 명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전체를 국가 1급 기밀로 묶어버렸습니다. 내부 문서를 봉인하고 언론 보도를 전면 금지하고 학술 연구도 생존자 증언도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이 사건은 중국 공식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됐어요. 2005년에야 기밀이 풀렸습니다. 봉인됐던 문서를 열어보니 추산된 실제 사망자는 최소 17만에서 최대 24만 명이었습니다. 공식 발표의 7, 8배예요. 히로시마 원폭 사망자가 약 14만 명입니다. 댐 하나가 원폭보다 많은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 세계는 이 사실을 거의 몰랐어요. 30년을 완벽하게 숨겼으니까요. 그럼 왜 숨겼을까요? 이 댐을 지으라고 명령한 게 공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계 기준 없이 농민을 동원한 것도 당이고 사고 원인을 파면 팔수록 체제 자체의 문제가 드러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그냥 기밀로 묶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중국이 30년간 숨긴 건 사망자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어요. 이 한 문장이 왜 중요한지 잠깐만 따라와 보세요. 사고가 나면 숨깁니다. 사망자를 줄여서 발표합니다. 문서를 기밀로 묶습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에 교훈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훈이 없으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요. 개선이 없으면 같은 결함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결함이 시간을 만나면 언젠가 똑같은 사고가 반드시 다시 터집니다. 판교댐의 교훈이 사회에 제대로 전달됐다면 그 뒤 50년간 중국의 댐 관리 체계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숨겼습니다. 그래서 9만 8천 개가 지금도 1975년과 똑같은 결함을 아는 채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여름 중국 남부에 기록적인 홍수가 났습니다. 그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댐과 저수지 붕괴만 10여건이에요. 한 해 여름에 댐 16개가 무너진 겁니다. 한국에서는 댐이 하나 무너지면 전국 뉴스톱입니다. 중국에서는 16개가 무너져도 메인 뉴스에 안 나와요. 그만큼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가 인정한 숫자일 뿐이에요. 소형댐이 무너지는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되는 일이 그해 여름 내내 반복됐습니다. 민간 연구자들은 실제 붕괴가 수십 건에서 100건을 넘었을 거라고 추산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무너지는 장면을 누군가 계속 지웠다는 건 그만큼 무너지는 장면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16건이라고 알고 있는 그 공식 숫자조차 지우고 남은 것일 뿐인 겁니다. 이 해에 정저우라는 도시에서 지하철 5호선이 물에 잠겼습니다. 객차 안에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갇힌 승객 1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비극의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저우 상류의 소형댐 여러 개가 한계에 다다랐고 당국은 댐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도시 쪽으로 긴급 방류를 했습니다. 댐이 터지면 수백만이 위험하니까 차라리 계획적으로 물을 빼자는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류 도시 주민들에게는 사전 경고가 가지 않았습니다. 판교댐이 1975년이었죠. 정저우가 2021년입니다. 46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사전경고 체계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2024년에도 광둥성에서 후난성에서 장시성에서 댐이 무너졌어요. 매년 6월에서 9월 남부에 우기가 오면 가장 약한 댐부터 그 비를 못 견딥니다. 올해도 6월은 옵니다. 내년에도 옵니다. 이 순환은 멈추지 않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댐과 저수지는 약 1,200개입니다. 중국의 80분의 1 규모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 1,200개를 매년 빠짐없이 전수 검사합니다. 수자원공사가 큰 댐을, 지자체가 작은 저수지를 맡아서 매년 정밀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요. 위험 등급이 나오면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보수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비교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한 번도 검사를 안 받은 댐이 3만 3천 개라고 했죠. 이 3만 3천 개가 한국 전체 댐과 저수지를 다 합친 것의 27배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댐을 27번 곱해야 검사 한 번 없이 방치된 중국 시설의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더 냉정한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이 이 1,200개를 관리하는 데 쓰는 예산이 1년에 약 300억 원입니다. 댐 하나당 2억 5천만 원 정도예요. 이 비율을 그대로 중국에 적용하면 9만 8천 개를 한국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1년에 약 24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10년 동안 쓴 150억 달러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에요. 필요한 돈의 10분의 1도 못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중국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9만 8천 개라는 숫자에 한국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한 나라의 1년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이미 예산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을러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특별히 유능해서도 아니에요. 본질은 오직 숫자의 차이입니다. 1,200개는 인간이 만든 행정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요. 9만 8천 개는 어떤 행정 체계를 갖다 놓아도 물리적으로 완전한 관리가 불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기 머리 위에 폭탄이 몇 개 있는지조차 세지 못한다는 건 그 나라가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숨기고 줄여 발표하고 그래서 교훈이 쌓이지 않는 구조. 우리가 바로 옆에서 그 나라를 읽을 때 댐 숫자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가 가장 무서워하는 삼엽댐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댐이라고 했죠.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보이실 겁니다. 삼엽댐이 안전한 건 가장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만 7천 개가 위험한 건 부실해서이기 이전에 아무도 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댐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중국 정부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진핑이 직접 말했잖아요. 결함댐이 너무 많고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못 막습니다. 9만 8천 개가 만든 함정에 그 나라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6월이면 다시 비가 옵니다. 올해도 어딘가의 댐은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9만 8천 개의 시한폭탄 위에 14억 명이 살고 있고 그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엔 그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삼엽댐 그 자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